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 중 어떤 운동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맥켄지 운동과 윌리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운동 모두 디스크 관련된 요통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만은 없듯이 두 운동에도 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윌리엄 운동의 경우 디스크 초기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음압에 의해서 디스크가 이제 후방으로 밀리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면에 맥켄지 운동 역시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으시거나 과전만 되어진 체형에서는 오히려 방사통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기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척추의 기계적인 움직임의 범위와 가동 범위죠. 환자의 통증 정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추의 신전 가동 범위가 제한되신 분들에게는 중심화 이동 역시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진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두 운동 모두 적응증이 될 수도 또는 금기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디스크가 가운데로 돌출되어진 센트럴 타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운동 모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시도록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의 기원을 보게 되면 1950년대 이전에는 윌리엄 운동이 요통치료의 주가 되었다면 1950년대 이후에는 맥켄지 운동이 주가 되는 시기였는데요. 이후부터는 코어 안정화 운동들이 과학적으로 더 부각되면서 안정화 운동들의 힘이 많이 실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척추질환 관련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윌리엄과 맥켄지 운동은 꾸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과 맥켄지 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그 시기에 요추와 골반의 불균형 패턴의 유행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봤는데요. 윌리엄 굴곡 운동이 나온 시대에는 요추의 이제 과전만과 골반의 전방경사 체형을 가진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굴곡 패턴의 운동이 성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맥켄지 운동이 제시된 시기에는 플랫백과 일자허리 그리고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가진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이 성행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재활의 아버지로 불리는 얀다의 논문들과 그리고 크로스 신드롬에 대한 이론들이 발표되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얀다 어프로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근육 불균형에 의한 체형 교정 운동을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이죠. 얀다 어프로치에 비춰서 봤을 때 요추의 이제 과전만과 전만이 소실된 일자허리 형태의 운동 패턴이 상반된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와 유사하게 윌리엄과 맥켄지 운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반된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만 윌리엄과 맥켄지가 신경학적인 증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을 교육하고 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럼 둘 중에 어떤 운동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두 운동 다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 언제 어떤 운동을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운동이 이제 좋은 운동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과 맥켄지 그리고 코어 안정화 운동 패턴의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고 모두 좋은 운동들이지만 대상자의 평가를 통해서 언제 어떤 운동을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예로 요통이 있는 대상자에게 맥켄지 운동을 적용했을 때 호전이 되었는데 요통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 윌리엄 운동을 적용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디스크 증상이 관련된 요통의 핵심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굴곡 패턴에서 또는 신전 패턴에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운동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척추 관절은 신경학적인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고요. 척추에 관련된 문제들은 러프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최대한 민감하게, 특히 신경학적인 증상들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 중에 지속적인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후 스탠스
시퀀스를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증상에 따른 운동 방법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맥켄지 운동 방법에서처럼 신전 패턴과 굴곡 패턴 중에서 중심화 이동이 되는 방향을 캐치하신 후에 호전되는 패턴을 위주로 적용하시고 신경학적인 증상이 완화되는 시점에 점차적으로 코어 안정화 운동을 적용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학적인 증상들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후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사라졌다면 점차적으로 코어 안정화 운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 모두 효과가 좋지만 항상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겠죠. 효과가 좋다는 수많은 코어 안정화 운동들이 있지만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운동은 금기 동작으로 제한해 주셔야 하고요. 먼저 선 평가 후에 후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윌리엄 운동보다는 맥켄지 운동을 통해서 신경학적인 문제점들이 센트럴리제이션 되는 방향을 확인해 보고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신전 패턴만 확인해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맥켄지에는 굴곡 패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밴딩에 대한 패턴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굴곡과 신전 그리고 사이드 밴딩 동작 모든 동작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운동 후에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중심부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후에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감소되고 허리 통증도 크게 없다면 그때는 기본적인 코어 안정화 운동부터 난이도가 높은 어드밴스 동작들까지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체형 교정 운동을 통해서 골반과 척추 라인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형 평가와 근길이 평가들을 통해서 시퀀스를 재구성해 주시면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 두 운동 모두 너무 좋은 운동들이고요. 그 외에 수많은 코어 안정화 운동들과 DNS 패턴의 운동들 역시 요통에 좋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운동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지 사전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켄지 운동과 윌리엄 운동 중에서 더 좋은 운동은 두 운동을 비교한 논문들도 있는데요. 연구 논문에서는 맥켄지 운동에 더 힘을 실어줬더라고요. 근데 윌리엄 운동은 디스크 초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맥켄지를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경우들이 많아서 윌리엄보다는 맥켄지 운동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지금까지 디스크 관련된 요통의 효과적인 운동 중 양대 산맥인 맥켄지 운동과 윌리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후에 DNS 호흡 패턴을 이용한 운동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코어가 많이 약하거나 척추 질환이 있으신 대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